헬로. 딱 맞췄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각 안 했다고요? 오늘은 지각 안 하죠. 약속한 날인데.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운동하고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래 샤워하고 라이브를 키려고 했는데 중간에 약간 집안 정리를 좀 하다가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냥 못 씻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왔습니다. 야구 이겼어요 오늘? 야구 이기고래? 오, 오늘 저거잖아요. WBC 맞나요? 오! 오, 지금 끝났어요? 와, 이거 제가 알기로 다음 라운드 진출하려면은 20점 이하로 하고 5점 차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승리하면 뭐 2라운드 진출 뭐 이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오. 와. 맞죠? 그거 맞죠? 원래 그 승리 조건이 그러니까 2라운드 진출 조건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했어요. 아, 와, 완전 명경기였겠네. 야구를 잘 알지는 않고 그냥 WBC는 사실 되게 큰 대회니까 그런 거는 워낙 뭐 스포츠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본다기보다는 그냥 뭐 뉴스 같은 거를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냥 내용만 알죠. 사실 그 네, 정말 유명하신 선수분들만 좀 알고 잘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안경 쓴 모습이 귀여워요. 근데 지금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찔러서 좀 불편한데 근데 또 너무 이렇게 걷어버리면 또 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요즘 이 안경 네 좋아합니다. 뭔가 그냥 이래저래 무난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야구장을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 그 야구를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안경을 언제 샀죠 제가? 제일 최근에 산 안경은 맞는 것 같네요. LP 왔는데 LP 구경시켜줄까요? LP 저번에 다른 거였는데 그죠? 새로 온 LP 좀 보여줄까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세 개만 딱 사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제 LP인데 첫 번째는 저거예요. 그 뭐야 그 카니에 웨스트 앨범이거든요.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네. 아무튼 제가 사실 비닐을 까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까운 거 있죠? 비닐을 뜯기가 그래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 앨범은 카니에 웨스트 데뷔 앨범이거든요.
그 The College Dropout이라는 앨범이고,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 제가 카니 웨스트의 엄청난 뭔가 이런 팬이거나 막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사실 않았지만, 최근에 그 주변에 엄청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뭐야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카니 웨스트.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감명 깊게 봐서, 그리고 그냥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그 다큐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과정이 뭔가 제가 음악적으로 혹은 인생적으로 약간 나도 저렇게 파이팅 있게 다시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이 막 느껴졌던 시기에 나온 그런 앨범이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넷플릭스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꼭 하나 갖고 싶다, 그냥 데뷔 앨범은. 그래가지고 샀고, 뭐 우연치 않게 이게 이제 곰돌이가 있어서, 요즘에 제가 곰돌이를 또 좋아하니까 그냥 좀 그런 뭔가 연관 관계도 있나 하면서 샀는데, 단점은 이게 배송이 오면서 약간 여기가 이렇게 주름졌어, 비닐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는 원래는 뜯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아직 안 뜯었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렇고 다음 앨범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네, 브루노 메이저라는 가수의 앨범이고요. 이 앨범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전곡, 앨범에 들어있는 전곡을 다 듣는 앨범 중에 진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들은 앨범이에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그냥 최근에도 들으면서 며칠 전에 혼자 길을 막 걸어 다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들으면서 좀 혼자 나중에는 이런 음악을 막연하게 좀 또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정도의 음악이어가지고, 아무튼 브루노 메이저의 앨범이에요. 진짜 좋아합니다. 내한도 몇 번 오셨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가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얘는 윤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딱 보면 알죠. 네, GD 선배님 앨범이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냥 감격스러운, 네, 그냥 이걸 가질 수 있음에 제가 감격했던, 사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이게 2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이 버전이 있고, 그리고 그 약간 반사되는 색깔의 은색 버전이 있는데, 고민하다가 사실 그게 문양이 더 의미 있는 그 딱 이 문양이라 그걸 갖고 싶었지만, 뭔가 뒤에 놓았을 때 그냥 이 색깔적으로 혼자 너무 은색이라 좀 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네, 이것도 뜯지도 않았어요. 이거 안에 보면은 막 앨범 CD도 막 색깔이 다르고 포토카드도 들어있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직 차마 아까워서 개봉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샀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뭔가 돌아다니면서
또 예쁜 게 보이거나 아니면 제가 갖고 싶었던 그런 아니면 저에게 의미 있는 아티스트 분들의 앨범이 딱 보이면 저것 하고 사서 뭐 교체가 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렇게 놨어요. 네, 잘 안 보이죠? 저건 소파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런 걸 샀습니다. 다음에 후에 앨범 낼 때 키링 버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요? 키링 버전 앨범이 있어요? 별밤에서 엄청 큰 걸 얘기했어요? 제가? 아, 노래 뭐 만들었다고요? 뭐, 네. 또 뭐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뭐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있는 어떤 일들은 한 1에서 10단계가 있다면 한 1, 2단계 정도를 뛰어넘은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 제가 그저께 저희 친형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랑 같이 왔는데 그 조카가 이 방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형이 노래 만든 거 있냐 최근에 형한테 들려줬거든요. 노래를 들려줬는데 그런 거 아니죠. 가족이 더 냉정하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아닌데 어머니랑 형이 되게 냉정한 편이거든요, 음악에. 근데 형이 다행히 또 그냥 좋은 것 같다고 해줘서, 네, 노래 좋다고. 그래서 그래? 그냥 이러고 덤덤한 척했지만 기분 좋았죠. 뭐. 네. 조카한테 그래서 그 삼촌 노래 만든 거 들어볼까? 들어볼래? 노래 틀어줬는데 끄라고 그랬어요. 꺼 이래가지고 껐어요. 시끄러웠나 봐요. 이건 진짜 싫어해요. 근데 조카가 끄라 그래서 껐습니다. 저희 조카는 제가 만든 노래는 관심이 없고요. 고이든이랑 각종 이 애니메이션의 이 이제 배경 화면으로 나오는 음악들, 뭐 주토피아나 뭐 알라딘이나 그런 거 좋아합니다. 후이 음악? 그런 거는 크게 관심 없어요. 그냥 저희 조카에게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아직은. 골든을 제가 불러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건 정확한데 골든의 음악 그 배경에 나오는 그 영상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골든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영상이 없으면 골든이 아니다. 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음악에 관심 있냐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 너무 애기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나이라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가 또 단 10초 만에 또 관심이 없어질 수 있는 지금의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귀엽죠? 진짜 얼마나 귀여운데요. 진짜 그냥 볼 때마다 막 한 번 만나고 나면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너무 보고 싶고 그렇죠. 저희 조카는 근데 제 집에 인형이 많잖아요. 곰인형이. 그래서 사실 가져가고 싶으면은 가져가도 상관없거든요. 놀고 싶으면 그냥. 근데 한 번도 그걸 탐낸 적이 없고 그냥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인형에. 그래서 인형에 관심이 별로 없구나 그냥 그랬어요. 키티 산 거 줬는데 그것도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 그냥 불편한 그냥 옷일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렇든 저렇든 요렇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다 괜찮아요. 그냥 다 좋아요. 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다 예쁘고 다 좋아서. 뭐 옷을 사줘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날 그게 입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막 던져도 괜찮아. 그냥 괜찮아요. 예.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요, 진짜. 아니 깐난 애기, 완전 애기 때는 몰랐어. 그러니까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왜냐면 완전 애기를 제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도 마주칠 일이 많이 없고 또 혹여나 뭔가 어떤 문제를 제가 만들까봐 혹여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건들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게 또 되고 하면서 진짜 너무 예쁘고 잘 안 울어요, 저희 조카는. 진짜 안 울어요. 되게 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얌전하냐? 그런 건 모르겠어. 그냥 활발하고 좋은, 그런데 엄청 순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때를 엄청 부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다 좋아요. 때를 쓴다고 또 안 좋았겠어요. 저희 조카는 저희 친형과 닮았죠. 일단 외모부터 많이 닮았고 그냥 외모가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도 닮을 것 같아요. 조카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봐야겠죠 그때 가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그 정도의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나이면 이제 진짜 빨라야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보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다 아니면 뭐 자신 있냐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좋은 선생님분들에게 뭐 부탁을 드린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그 시행착오가 좀 있거든요. 저는 진짜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다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그게 본인한테 딱 맞는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들을 막 채웠으면은 사실 더 성장이 빠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똑똑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연습 과정이나 이 여러 가지가 되게 똑똑한 타입은 아니고 막 열심히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연습실에 거의 매일 갔었고 매일매일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도와줄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는 모르겠네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는 했죠. 막 게으름 피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19살 막바지에 그 대학교 준비할 때 조금 이게 참 그렇다요. 그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연습생을 하다가 그 고등학교 3학년 한 초반 중반쯤 나왔던 것 같아요. 한 4월쯤 나왔나? 3, 4월쯤에 나와서 초반이네. 그럼 초반쯤 나와서 제 입시라는 걸 처음으로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당연히 주변에서는 걱정을 하시죠. 다들 이렇게 막 몇 년간 하다가 하는 건데 근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해서 수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예비 번호 막 몇 번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이 되게 안주하게 되더라고. 그 나이 때는. 그래서 그때 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숙제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어떤 숙제죠? 요즘 피아노 연습하는데 언젠가 들려주냐고요? 피아노는 뭐 그쵸? 종종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너 한국인이구나. 네, 저 한국인입니다. I'm Korean. 전시회 어땠냐고요? 제가 이제 그 클림트 이름이 뭐더라? 클림트한 리치 오디 그 마이 아트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하는 클림트와 리치 오디라는
클림트와 리치 오디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전시회를 보고 왔어요. 네,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 일단은 그 리치 오디라는 이게 성함이 약간 귀족 성함이셨던 것 같아요. 그 리치 오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맞아 여기 그러니까 이 리치 오디 주세페 리치 오디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이탈리아의 수집가이시자 약간 귀족 같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재력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이거 다 들은 그냥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 그냥 이제 배운 내용인데 이제 그 리치 오디라는 분께서 이 지역을 뭔가 이렇게 지역을 좀 더 흥하게 하려면 문화가 흥해야 한다라는 예술이 흥해야 한다라는 그 신념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집을 엄청 하십니다. 수집을 엄청 하시고 그 이제 전시관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돌아가실 때 기증을 하고 국가에 이제 기증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덕분에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 그 어떤 전시관을 통해 되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하고 뭐 이런 만든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의 컬렉팅 작품들 중에 이제 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영상을 보니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현장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작품들을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세팅도 하고 해서 이제 전시를 열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클림트와 리치 오디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이제 저기에 이제 클림트라는 그 작가님의 그림이 이제 메인으로 딱 거의 전시회 끝자락 정도에 가면 딱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전시 준비를 하다가 한 20몇 년 전에 도난이 됐었대요. 그러다가 20몇 년 후에 그 미술관 근처에 있는 작은 비밀의 문 같은 쪽문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20몇 년 만에 다시 되돌아온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어서 그래서 그 그림이 되게 또 그런 스토리 때문에 유명해졌고 해서 이제 이 전시의 어떤 시그니처 작품처럼 딱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그림도 저는 너무 뭔가 이 뭐랄까요 약간 특유의 에너지랄까요 그런 게 너무 멋있었고 사실 저는 클림트라는 작가님을 뭔가 미린이로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또 좋은 또 우철이 형님께 많이 배워가지고 알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뭔가 그렸던 뭐 화풍이랄지 뭐 사실주의 시절의 어떤 그림이랄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뭐 인상파로 넘어가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재밌었고 저는 그냥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을 떠나서 그냥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도슨트의 저는 능력과 어떤 경이로울 정도의 그런 진행 능력인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사실은 이전에도 형님이랑 한번 갔었지만 그땐 이제 형님이 딱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그냥 둘이 놀러 가는 듯이 그냥 가서 형님이랑 본 거라 이번엔 조금 달랐거든요. 조금 더 뭔가 본격적인 느낌? 근데 진짜 완전 달라요. 너무 재밌었고
관심이 있다면 유니들도 저는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 전에 있었던 그런 미술 작품들을 보면 잘 몰랐거든요. 뭔가 어떠한 매력인 거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지라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사실 막 월드 투어 할 때도 일부러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투어를 다녔던 뭐 감독님들이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도 보러 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혼자서도 간 적이 있고 한데, 제가 사실 그 현대 이전의 전시는 진짜 몇 번 안 갔거든요. 왜냐면 봐도 잘 모르겠고 어렵고 막 이래서. 근데 이번을 계기로 뭔가 너무 더 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그냥 우철이 형이 하시는 거는 몰래 가가지고 맨날 봐야겠다, 그냥 그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림이 엄청 디테일한 그림들이 되게 많고, 약간 뭐 제가 뭘 안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저처럼 몇 번 안 가본 그런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되게 공을 많이 들인 작품들이 엄청 많은 느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보면서 음악적 영감을 받은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고, 그게 약간 요즘에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자꾸 거기서 뭘 얻어서 뭘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억지스러운 노래가 나오는 듯한 느낌들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러려고는 안 하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었어요. I have to go now because I feel like my mom is going to hit me for holding the phone. Yeah, thank you very much. See you again. Thank you. 너무너무 귀여운 메시지가 왔네요.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둬서 부럽다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라디오에서 맺어주신 인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좋은 제작진분들과 좋은 DJ 누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교류를 만들려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너무 차분한 느낌인가요, 지금? 밤이니까? 차분해서 좋아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노래 하나 들을까요, 우리?
제가 사실 노래를 요즘에 많이 막 듣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별밤 덕분에 노래를 뭐 이것저것 들어보고 있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최근에 들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별밤 노래가 좋았어요? 이번 주 별밤 노래 뭐였더라? 뭐 있었죠? 아, 무서운 노래였잖아. 그죠? 이거 틀어도 되나? 근데 이게 가사가 조금, 제가 사실 가사를 잘 몰라서 약간 그렇긴 한데, 원래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사가 조금 어떤 내용인지가 감이 안 와서 추천을 못했던 게, 이제 아이스피크라는 아티스트인데 되게 무섭거든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할래요. 어떤 내용인지가 제가 사실 뭔가 모르기 때문에. 이 노래 좋아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또 없기도 하고. 공포 특집 할 때마다 부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공포 특집은 진짜, 저 며칠 동안 힘들어서 공포 특집은 진짜 알잖아요, 언니들. 저는 공포는 저는 너무 죄송하지만 공포는 안 돼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공포는 안 돼요. 그건 저에게 그 불가능한 어떤 미션 같은 존재라,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거나 틀어야겠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은 라이브 영상이 있어서 한번 틀어봤습니다. 우연히 봄 불렀던 게 너무 좋아서 풀버전 커버했으면 좋겠다고요? 쇼미더머니 신곡 들어봤냐고요? 틱탁이요? 들어봤죠. 제가 듣자마자 와 하고 한 5번 연속으로 들은 것 같아요. 죽어도 너야 한 소절 불러달라고요? 삐그덕 시린 너의 한숨들.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죽어도 너야? 함께 모니터를 해볼까요? 죽어도 너야. 한숨들 조금씩 시드는 꽃처럼 심장이 내려앉아. 주갤럼에 너와 나 때문에 포기를 못해줘. 오직 나는 너야. 나를 남겨두지 마. 돌아선 네 맘에 발길을 나에게 돌려줘. 간절한 너를 원해. 목숨 건 전부야.
흩어져 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저 세상 끝까지. 나는 예 이거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아 이거 해야 된다고? 오 이거? 여기 말하는 거야?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것은 라이브기 때문에. 그 호우가 이건가? 진짜 그냥 나온 건데 아무 없이. 아 패널 분들의 반응을 봐야 돼요? 어디에 나와? 아, 방송 편집 버전 있어요? 라라라라라 모르겠어요. 전 이날 막 컨디션이 엄청 좋지 않았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유닛들이 좋아해준다니 행복하군요. 그 순간에 그게 그냥 나오다니 미쳤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무 뭐가 없었어요. 그냥 그걸 계산하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호우를? 지금 이 타이밍에 호우? 갑자기? 너무 뜬금없을 더 뜬금없을 것 같은데 그게? 그때 소속사가 없었던 시기긴 한데 저게 그 지금 이게 있었다. 그 지금 그 대표님께서 이 어떤 스케줄에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어레인지라고 하나요? 그거를 도와주셨던 일이어가지고 그 매니저님께서 한번 한 번이 아니죠. 그 매니저님께서 그래서 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고 그게 이제 첫 함께 했던 일이었고 네 그냥 그때는 근데 사실 뭔가 이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냥 도와주신 거죠. 네, 너무 감사하게. 네, 그냥 그때 상황에서는 뭐 아직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의 어떤 일들을 내가 이렇게 도움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그러니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기는 조금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 같이 갔었고 뭐 그런 걸로 뭔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네 저는 그냥 막연히 너무 감사했고
저 때가 다치고 나서 얼마 막 엄청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한 언제 갔죠? 한 10월쯤 갔던 것 같은데 10월이나 9월 말이었나 10월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완전히 막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그렇다고 막 괜찮지도 않은 그 정도였던 것 같고 10월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조금 있긴 하거든요. 선곡 비하인드요? 선곡 비하인드는 사실 그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여유가 막 있는 그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막 있지 않았어가지고 선곡을 막 할 때 막 이런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그냥 네, 어느 정도 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소화를 해야 되는 거에 좀 더 저는 집중을 했었고 왜냐면 노래를 막 골라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막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네, 선곡 비하인드는 따로 없었고 그냥 어느 정도 그 제작진 분들께서 셀렉을 해주셨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너에게나 할 때 일부러 잔잔하게 부른 거냐고요? 네, 제가 그 사실 편곡도 거의 95, 98%다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그래도 건반에 한번 너에게나 같은 거는 한번 제가 연주하면서 BPM이랑 이런 것만 좀 BPM이랑 진행만 조금 정리해서 보내는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인트로 정도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랄까요 거의 다 해주시긴 했죠. 네, 제가 막 이렇게 의견을 내서 뭔가를 막 만들고 이럴 수 있는 전체적으로 뭔가 제가 그냥 잘 따라가서 잘 불러야 되는 네, 그런 시간적인 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되게 즐거웠고 그냥 감사하죠 뭐. 네, 그런 일들을 뭐 그냥 이런 일들 하나하나 소중하고 죽어도 노야 애드립은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죽어도 노야 애드립은 그냥 녹음하면서 어떻게 넣지? 그냥 하면서 짰던 것 같고 연습은 많이 했어요. 나름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 더 연습은 많이 했고 그래서 녹음 연습 되게 많이 했고 좀 매달려서 했던 것 같고 네. 요즘에 제가 뭐 노래 하나 하기 전에 다 녹음 연습 축가 연습도 녹음하면서 하거든요. 그냥 요즘에는 노래를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을 때 연습을 열심히 해서 녹음 연습으로 딱 정리를 좀 하고 무대 위에서는 그냥 하는 건데 아무튼 네. 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I sent you 50 messages. If you don't reply, I will consider that we had a fight and I will go to my room. Sorry. I reply to your message. 네. 앞머리가 눈을 다 가렸어요. 저녁 먹었습니다. 네. 벌써 11시네요. TMI를 말해달라고요? TMI는 뭐가 있을까요? TMI. 저는 오늘 진짜 없는데, 오늘의 TMI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하루긴 한데, 진짜 TMI라고 한다면 하체 운동을 했다. 하체 운동을 해서 지금 다리가 후들거린다 정도? 제가 요즘에 이제 하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안 되는데, 제 힘이 막 세지 않잖아요. 딱 봐도 세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막 힘이 센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스쿼트 100kg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지난번 때도 그렇고 오늘 이제 저희 선생님이랑 그 90kg를 했거든요. 지난번도 했고, 와 근데 오늘도 90kg로 6개를 했는데 딱 드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 무게감 큰일 난 것 같은데?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려가니까 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약간 어쩌면 허리가 다치면 어떡하지? 약간 여러 가지 막 될까? 하지만 이제 저희 뒤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믿고 그냥 했죠.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막연하게 그냥 제가 가는 헬스장이 되게 작아요. 크진 않아요. 소규모의 약간 PT가 메인인 헬스장이라고 해야 되나? PT샵 같은 개념의 공간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분들이 되게, 아니면 뭐 회원분들이 막 몸이 막 장난 아니에요 다들. 그럼 그 분위기에 제가 이렇게 합승해가지고 그럼 옆에서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또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보시고, 아유 많이 늦었네요. 아니 100kg 금방 하시겠는데?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100kg? 내가 살면서 생각해보지 못한 숫자인데? 이거 해보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 계산이 하신 것 같아. 이 어떤 사람의 그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이 친구의 어떤 동기부여에 이렇게 딱 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쓱 한마디씩 조만간 100kg 가시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금방 해요. 충분히 금방 한다고. 이제 바로 충분히 금방 한단 말이야?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오늘 90kg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는 순간 뭔가 잘못됐는데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근데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저만의 그런 거고, 뭐 이렇게 저희 그 PT 샵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축에 속하는 아이여가지고
충동 구매는 들어봤는데 충동 무게는 신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약간 PT 선생님들의 조련법 같은 것 같아. 크립볼은 이제 배송을 시작했다고 오늘 문자가 왔어요. 그 인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크립볼이. 그래가지고 이게 품절이 됐어. 그래서 저 크립볼 원해도 이거 쉽게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무튼 크립볼은 지금 오고 있고, 오늘 저는 스쿼트를 90kg를 했고, 근데 자 봐봐요. 그 제가 100kg 만약에 이제 하면은 제가 한번 그 인별 거기는 그건 정말 이렇게 자신이 없고 그냥 유니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그 꿈을 이룬 후이에게 쓰담쓰담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엄청 오래 걸리긴 할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90kg를 들어봤을 때는 이거 잘못된다라는 느낌이긴 했거든요. 이거 승모가 너무 짓눌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허리가 나에게 말을 하는데 이거 아니야, 혜태가 이건 아니지 라는 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90kg가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음에. 하지만 내 인생에 세 자릿수를 들었어? 야,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예 이거는 달라. 왜 제가 자꾸 이건 스포츠는 아니고 운동이긴 하지만 왜 자꾸 왜 어떤 목표의식이 자꾸 생기는지는 저도 제 자신에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 알죠, 유니들. 저는 인생 살면서 꼭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하나가 생긴 거죠. 근데 좋은 목표 아니에요? 좋긴 해요. 막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누누이 부탁은 드렸거든요. 이제 한번 또 축구하는 보면서 다치고 나서 이제 저희 선생님께 이제 몇 번 뭔가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이 왔을 때 이제 선생님 이거 약간 잘못될 것 같은데요?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도 제가 한번 부상이란 걸 겪은 걸 알다 보니 딱 그 리밋을 잘 잡아주세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것은 이제 딱 느낌이 여기까지는 그 선에 맞춰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봐주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느낀 건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뭔가 너무 무겁고 이거 너무 쉽지 않네. 근데 그냥 갑자기 PT 선생님께서, 심지어 저희 선생님도 아니시고 저희 선생님 옆에 계시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본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몸이 좋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가끔 상의 탈의를 한 채 운동을 하실 때가 있는데 진짜 말이 안 되시거든요. 90은 오늘 90을 6개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다고 하긴 좀 뭐하고 보조가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든 건 아니고 뭐 들긴 했죠. 근데 이제 혼자서는 아니다. 저희 그 옆 선생님, 근데 제가 그렇게는, 그러니까 되고
됐든 되고 싶지 않든 간에 못 된다. 그렇게는 저희 선생님들처럼은 못 된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윤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는 절대 다치지 않겠습니다. 홍석이 몇 킬로 되는지 모르죠. 저는 애초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들 그 정도 쉽게 하지 않을까요? 홍석이나 뭐 다들? 다치면 DM을 무료로 전원해 달라고요? 그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홍석이는 애초에 아니 모르겠어요. 왜냐면 홍석이도 왜소했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막 뼈가 막 두껍고 막 이런. 근데 홍석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애기 때는. 그래서 모르겠네요. 왜냐면 막 이렇게 애초에 뭔가 이런 골격이나 이런 게 막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홍석이 완전 노력형이죠. 홍석이가 왜냐면 연습생 처음에 저희 회사 전 회사 큐브에 처음에 딱 왔을 때는 막 몸이 좋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던 과정을 제가 봤고, 근데 너무너무 꾸준히 쭉 이제 했죠. 네.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통뼈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제 기억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거의 한 10년 됐으니까. 근데 제 기억에는 막 엄청 왜소하다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뭔가 체격이 막 좋다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호리호리한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막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후이가 이런 건 좀 지금이 좋다시는 거죠. 저는 적당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매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희들이 걱정할 때마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걱정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되고 싶냐고요?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요? 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룰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요? 아, 뭔가 이룰 것 같으니까 하지 마요.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아무튼 유니들 저는 이만 저의 나머지 오늘의 일과들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커버곡 한 것들 아마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있을 것 같고. 고맙습니다. 또 금방 올게요. 팟캐스트 어디까지 왔냐고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이 노래를 부르면 저희 조카가 갑자기 바닥을 기어요. 대박이죠. 얼마나 귀엽다고요? 아무튼 이 얘기는 보내고 갑자기 또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굿나잇 눈이들. 잘 자요 다들. 잘 자요. 바이바이. 바이.